그게 일본의 궁중 음악인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 있죠. 콩깡깡 이거? 그쵸 그런 것도 있고. 아니, 너무 좀 이게 진짜 근데 웃기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음악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게. 진짜 그게 안 맞는 말 아니에요? 웃긴 얘기긴 하네 그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그 인수 담당이야? 조합이 아주 죽이네. 인트로가. 오케이.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고품격 음악 토크쇼 개포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멀리에서 온 사람이 그쵸. 네, 여권을 주머니에 쓱 넣고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네. 부산 사나이 그 잡채 이주연 씨 모셔봤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그냥 부산 사나이입니다. 역시. 긴 말 필요 없이. 아, 그렇죠. 그 한마디면 끝나죠. 술은 오늘의 술. 오늘은 이제 면세점에서 날아온 하이렌토 파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술이죠? 잘 몰라. 1798년부터 시작을 했다네요. 굉장히 오래된 술이네요. 오. 완전 약간 피트 향이 좀 은은하게 풍겨져 나와가지고 향이 너무 좋더라고. 맛도 있고 얼씨고. 얼씨고. 개포차. 일단 뭐 촬영을 뭐 시작하기에 앞서가 아니지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부산 사람이시잖아요. 그쵸. 부산에서 갑자기 가야금을 하러 여기까지 올라오셨었는데 시작하게 된 계기. 그 유치원에서 학예 같은 걸 하는데 제가 다녔던 유치원이 그 부산에서 그 제일 큰 자연 유치원 그쵸. 그때는 또 자연 유치원이랬는데. 같은. 그래서 그 이제 농장도 하고 그다음에 그 유치원 안에 한옥이 또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도 배우는 시간도 있고 가야금도 배우고 이랬는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고사리 주연이 손이 고사리랑 거리가 너무 먼데 네. 생긴 게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했어. 이게 좀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 게 오호. 음색이 너무 좋더라고. 음. 가야금 소리 자체가. 그 어린 마음에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공 이런 것도 아니지 그냥 악기를 사달라 그랬어. 나 가야금 하고 싶으니까 악기를 사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6살 뭐 이런 애가 뭐 100만 원짜리 악기를 사달라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잖아. 그치. 결정적으로 가야금을 샀던 계기가 아버지가 술 먹고 회식을 가가지고 100몇십만 원을 끊고 온 거야. 너 이 양반 이거 술 먹는데 120 얼마 쓰는데 애 이걸 못 사주냐? 그렇게 가야금을 샀습니다. 신기하다. 이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진짜. 어쩌면 아버지의 그렇지. 오. 뭐 그렇게 가야금을 사서 시작하게 야. 된 게 뭐 대학까지는 그렇게 쭉 와버렸네요. 운명이네요, 운명. 그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들었던 게 부산에서 이제 겁을 주더라고. 아. 얘네는 다 비교 내신으로 온다. 겁을 줬다고. 나 비교 겁을 줬다고 내신을 들었어. 들어오는데 사심. 그니까 얘 진짜 조폭을 하려고 그랬구나 이러고서 이 사람이 지금 그 뭐였지 그 친구 대사? 가련 뒤에서 찔러야 된다. 정확하게 패를 관통하도록 가로로. 이거 아니야? 실습시키는 장면? 이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럼 뭐 하고 사세요? 제가 아예 국악은 뭐 나중에 언젠가는 비슷한 결로 돌아올 것 같긴 한데 음악 쪽 이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이제 사업 준비생, 그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준생. 네 사준생. 생각하는 게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전 뭐든 사업이 꼭 아니더라도 뭐든 도전을 해요. 뭐든. 뭐 두 분 다 저를 아시겠지만 저 뭐든 뭐 하잖아요. 맞아요.
갱단 생활도 하시고. 사생님 오늘 거기서 떠왔다고. 갱상. 오늘 거. 아이씨. 제가 사장님께서. 그 일식 요리 학원을 좀 다녔어가지고 오호. 사시미는 좀 뜨긴 뜨는데 진짜 모든 도전. 예. 진짜 사시미를 진짜 배웠네. 사시미를 배우. 어떻게 뱃살도 좀 떠드려? 가루긴 한데. 회를 관통 부탁드립니다. 가루는 가루로 준다고. 그럼 음악 관련된 사업을 할 거면 어떤 장르의 사업인 거예요? 대충? 사업적 장르. 이거는 진짜 제 인생 마지막을 바라보는 좀 사업인데 나이가 이제 한참 먹고 나중에 한참 먹고 저는 무조건 문화재다. 예, 정확히 말하면 저는 문화재단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비영리 단체로 만들어서 진짜 실력과 열의가 있는데 우리가 솔직히 음악 해보면 돈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필요하니까 그치. 예체능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되게 좀 후원해주고 싶어. 그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이제 정몽주 장학제다 보면 그 출신들이 또 잘 돼가지고 이름도 알리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 또 뭐 또 새로운 거 또 해보고 또 뭐 그 재단의 뭐 후배들도 이끌어주고 이런 게 되게 있는 게 뭔가 국악도 그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 지방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실력을 떠나서 형편이 안 돼서 서울을 못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쵸. 뭐 예를 들어 특히 뭐 한양대나 이대나 뭐 이런 사립대학들은 비싸죠.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근데 또 지방 분들은 이게 또 공감이 될 게 그냥 서울에 오는 순간부터 돈이야. 집도 그쵸. 구해야지. 뭐 생활비도 다 해야 되고. 비자 등록해야 돼. 네? 되게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와, 안 그렇게 생겼는데. 바람입니다. 혹시 외국인이라 그런지 뭔가 사장이 달라. 그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는 부산입니다. 왜냐면 낙동강 앞에서 다 막았거든. 근데 지금 일본이 그렇게 치면 뭐 한반도가 다 저기요. 일본에 제일 물들여진 나라잖아요. 아, 이 동네잖아요. 예. 근데 확실히 좀 일본의 풍이 부산에 좀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투리도 보면 일본 사투리도 좀 섞여 있는. 그러니까 일본 단어인데 그게 사투리로 굳어져서 사투리처럼. 네 그렇게 된 것들도 많고. 맞아. 사시미 뭐 이런 거. 사시미를 근데 다른 말로 뭐라 부르세요? 사시미는 그냥 사시미 아닙니까? 칼. 그 칼의 종류 안에 사시미라는 칼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칼의 종류가 그렇게 나눠져 있는 도시다 이거죠. 그 왜 이누이트족은 눈에 되게 이야기가 많잖아요. 예. 눈 종류가 많잖아요. 거기도 이제 그런 거 칼이 하도 많으니까.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분을 해야 되거든. 그치. 분류를 해야 돼. 그치. 네. 좀 힘드네요. 개포차.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2세가 생기고 하게 된다면 아버지 저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얘기를 해줄지 궁금하긴 합니다. 설마 또 회식 가서 120만 원 긁고 이럴? 저는 국악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음악을 자식한테 추천하는 게 대학 가기 쉬워서? 저는 대학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못 가셨잖아요. 거기 대학이에요. 특수대야. 특수학교. 특수대야. 특수학교 출신. 얘기해요 계속. 이게 음악을 해보니까 느끼는 게 일단 애들 감수성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건 매우 중요하지. 근데 그 감수성이라는 게 말에서도 나오고 맞아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발달이 되는 것도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뭔가 성취를 해봤다는 걸 애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거는 이제 꼭 음악이 아니어도 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뭐 옛날에 이제 대회 나가고 이러면은
제가 좀 막 상도 쓸고 이랬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자존감이 되고 뭐 이렇게 계기가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우리는 남들에 비해서 그 성취감을 자주 느낄 수 있는 그쵸. 직업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버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내 연주라는 걸 보고 대단하다고 멋있다고 박수 쳐주는 걸로 값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머니 대신에. 그 박수 안 받아보는 사람들은 그 무대에서 받는 박수가 어떤 느낌인지 진짜 모르시긴 하겠다. 사실 조명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조명 안에서 박수 소리가 나고 있는 그 뽕맛을 저는 잊지 못해요. 좋죠. 저 약간 그것 때문에 계속 하거든요. 아 저는 옛날에 무대 올라가면은 그 딱 조명 빡 들어오잖아. 나는 그 조명이 그렇게 좋더라고. 이 뭔가 따뜻하면서도 맞아. 난 그 무대 공포증 이런 게 없었거든. 저도 없었어요. 이게 그냥 무대에 올라가면 그 내가 첫 음을 뜯기 전까지 정적이죠. 와, 전 그 정적 되게 즐겨. 난 그 정적이 너무 좋은 거야. 맞아요. 오. 저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얼씨구.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음악 산업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제가 좀 화두를 던지면 요즘 국악원 기획팀이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전 옛날 기획이랑 차원이 달라졌다고 느낀 게 옛날 기획해봐요. 뭐 뻔해요. 세종대왕 나오고 세종대왕 왕좌에 앉아있고. 근데도 저는 좀 아쉬운 게 아직까지 홍보 부분이 좀 약해. 그리고 저는 되게 바람이 있다면 홍보라는 게 관심이 있어야 홍보를 때렸을 때 봐지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지금 관심사 자체가 좀 아무래도 우리가 좀 비주류다 보니까 적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좀 국악에 대한 인식부터를 좀 진짜 더 바꿔놔야 된다. 제 옆 나라 일본만 봐도 국악 뭐 그 나라의 국악이 그러니까 뭐 제가 한 개만 얘기하면 방악 확실히 다르대요. 이라고 국악이라고 얘기하는 거. 알죠, 방악. 일본에. 그 나라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악자가 나라 국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본 입장에서는 방학이 자기 국악일 거 아닙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국악이잖아요. 저는 한국 음악이 국악이죠. 한국 음악은 한국 음악 붙었네요. 그러네. 일본 음악이라고 안 부르고. 야. 국악과 한국 음악. 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와, 소름 돋았어. 일본 음악. 와, 이렇게 세뇌 당하는 거구나. 무섭다. 진짜 무섭다. 개포차. 그게 일본의 궁중 음악인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 있죠. 꽁깡깡 이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좀 조롱 같았나? 근데 진짜 이렇게 연주하잖아. 근데 꽁깡꽁 이거. 그 사람들 연봉 엄청 센 거 알아요? 그니까 나라에서 아이 관리를 하잖아요. 걔네들. 장난 아닙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향 넘는다더라고. 근데 이게 정부에서 그만큼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랑은 아예 다른 게 그 사람들은 표가 매진이야. 비싼데 표가 비싼데. 제가 그 일본에 계신 분한테 그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환경이기는 해요. 왜냐면 일본은 그 일본 왕이 아직 있으니까 우리는 그쵸. 이제 그쵸. 왕이 없어지고 상황이지. 뭐 전통 음악이라 해봤자 그냥 뭐 우리 입장에서는 조선시대 음악이 돼버리는데 여기는 아직 천황이 있으니까. 현재 음악이 되네요. 그러니까 현재 음악이라고 뭐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느끼냐고 제가 물었는데 그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천황이 듣는 음악을 와 내가 이 돈을 내서라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네. 뭐 우리 클래식 뭐 귀족들만 듣던 이런 노래를 서민이 내가 볼 수 있다.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비싼 표를 돈 주고 사서 본다더라고. 근데 우리 뭐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국악 공연 하나에 50만 원 한다 그러면 표 한 장에 너무 좋아. 누가 보러 올까요? 사실 10만 원만 해도 뮤지컬을 보통 보러 가시니까 현재.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게 너무 국악에 대한 인지도가 안 좋았다 보니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없었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일제 잔재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 음악이라는 걸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기가 꽤 길었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급하게 좀 정부를 수립해서 맞아요. 만든 국가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것까지 다 챙기고 할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여력도 안 됐던 맞아요, 거지. 맞아요. 음악 이거 하나에 지금 우리가 그 조선 시대에서 자연스럽게 뭔가 대한민국이란 게 생긴 게 아니라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이 힘이 너무 강한 나라였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데, 근데 이제 초반에 이제 인식이 좀 적을 시기에 너무 민속 음악으로 처음부터 던진 게,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았으면은 국악을 이만큼 듣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 국악 단체도 없었을 거고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 민속 음악적으로 먼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음악이 가벼워졌달까? 이미 어쩔 수 없어 버린 상황이기도 한데, 그나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쉽게 해석하게끔 만들고, 일단 사실 우리가 퓨전 국악이 너무 요즘 핫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걸 듣다 보면은 아 이게 어디서 온 걸까라고 고민을 하는 딥하게 생각하는 층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 일본이랑 비교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거기 참 그거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늘기는 되게 그 음악이 아니더라도 뭐 도자기 같은 것만 해도 따지면 우리들 거 뺏어가가지고 이 새끼들이 그러는 건데, 뭐 자기 문화적 완전 막 대우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죠. 거긴 그 SNS 막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저 신혼 막 하고 하면은 여자들 특히 식기 관심 많은 사람들 다 유럽 거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막 우리나라 도자기장인한테는 뭐 육개장 사발면 도자기 만들라고 시키고 뭐 그래도 이 국민들 자체가, 그 나라 국민들 자체가 자기들의 전통에 대한 그거에 자부심이 엄청나고, 맞아요. 보면은 걔는 지역 전통 축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맞아요, 아무리 맞아요. 깡촌이라도 네. 지역 축제가 다 하나씩 네, 다 있어. 유카타 꼭 입고. 네. 우리나라 봐봐. 우리나라 한복 지금 외국인들이 더 많이 입잖아요. 아, 저는 경복궁 가면은 그렇게 한복을 놈마냥 입는 와, 새끼들이 너무 난 진짜 싫더라고. 진짜로. 무슨 갓을 스냅백처럼 쓰고. 네. 외국인이면 그렇게 쓸 수 있어. 있지. 왜냐면 뭐 우리 만약에 막 유카타 입으라 그러면 우리 유카타 못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얘기는 해줘야 된다. 필요는 하다. 그 애초에 그 경복궁 근처에 한복 막 이거 간판부터 그냥 개빡쳐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긴 게 이런 거에 좀 화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그래놓고 중국이 자기 거라 그러면 그때 또 화낸다. 그러면서 또 정작 우리 거 챙길 마음은 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근데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 국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것을 뭔가 세계에 널리 퍼뜨리는 걸 참 좋아하기는 해요. 그게 조금 일본과의 좀 근본적인 차이나 다른 나라와의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 것을 이미 힘 있는 단체에 알리는 걸 좋아해요. 맞아. 우리가 힘 있는 단체가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자체적으로 내 음악이 좋으니까 내 자체가 힘 있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빌보드에서 1위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미 일본 내 차트, 빌보드 같은 차트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 차트는 의미도 없는 거예요. 빌보드를 가야 되니까. 맞아. 거기에서 인정받아야 우리나라 음악이 최고가 되는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게 사실 우리가 먼저 우리 걸 인정을 해야 맞아. 좀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일본의 국악이 우리나라에선 별로 막 그렇게 알려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내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엄청 이제 수요도 많고 그런 것처럼 그렇죠. 국악도 그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는 마음. 오히려 한국 사람들, 네, 외국 더. 사람들이 한복을 입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한국 계속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이렇게 막 데리고 오는 거야. 뭐 이미 한국 사람들이 한복이나 국악에 대한 애정이 높으면 여기 놀러 온 외국인들을 봤을 때 거기에서 이미 멋을 느끼고. 그러니까 한국인들 뭐 한 10명 일반인들 데려놓고서 한복 입혀보면 고름 한 명도 못 매는데. 맞습니다. 가야금이랑 그런 거 구분 못하는 사람 아직도 많더라. 개포차. 이게 진짜 근데 웃기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음악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게 사실 진짜 앞뒤 안 맞는 말 아니에요? 웃긴 얘기긴 하네 그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애초에 그것도 어려울까봐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나라 악기로 다른 나라 음악을 하는 걸 대중들한테 알리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 갑자기 그거 얘기하니까 저는 국고 와서 제일 신기했던 게 학교 종소리가 국악인 거야.
학교 종소리가 국악으로 나오잖아요. 나 그거 좀 널리 퍼뜨려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인문계 다니고 했을 때 들었던 뭐 띵동땅도 뭐 이런 벨스 그 학교 종소리 있잖아요. 그 다 일제 잔재인 거 알아요? 맞죠.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예산 이런 거 크게 안 들잖아. 이런 거라도부터 차근차근 좀 바꿔가서 익숙해지면 어떨까. 근데 이건 좀 선생님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쵸, 이런 거라도 하면 먼저. 아니 이거 엄청 크죠 사실. 해야죠. 그래도 되게 서울은 이게 사람이 외국인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서울 지하철도 국악 나오잖아요. 부산은 백고동 소리랑 갈매기 소리 납니다. 아 정말요? 지하철 오면 뿌뿌 하고 끼룩끼룩끼룩 하고 지하철 오거든요. 지하철 물 위로 다녀요 혹시? 아니, 물 밑으로 다니죠. 지하철이니까. 아 물 밑으로. 아. 아 해저 터널. 네. 그 막 다 가다 보면 위에 막 그 가오리 보이고. 그거는 이제 물이 새가지고 예, 공구리를 쳐야 돼서 그렇게는 안 되고. 예. 개포차. 근데 되게 유의미하고 되게 유익하고 되게 그러게요. 오랜만에 고품격 토크쇼 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주 고품격했어요. 감사합니다. 어우 아주 좋아요 선생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개님의 인생 노래. 인생 노래. 딱 한 곡만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지겨워 이 말 듣는 거. 진짜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들었어. 아니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 노래 뭐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다 나도 많고 얘도 많고 모두가 많긴 한데 하나를 뽑음으로써 그 특별함이 배가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 일본 노래예요? 산호라면. 산호라면? 라면이에요? 그게 제가 좋아하는 곡은 김장훈 그 다음에 이소라 막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부른 버전이 있거든요. 일단 그리고- 들어볼까요? 그래 듣고. 이 노래 제 인생 노래 진짜로. 어우 근데 정말 가사가 직관적으로 너무 희망찬 가사. 저 노래를 들으면 힘들 수가 없어요. 그렇긴 하네. 근데 그래서 인생곡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 노래가 제 탄생곡이에요. 오 그게 뭐요? 제가 인생에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제일 첫 들은 음악. 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출산을 하고 애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처음 들은 음악이래요. 제가 인생에 이렇게. 그렇죠. 저는 이제 눈도 못 뜬 상태에서 장훈이 형 목소리를 귀에 때려 박은 거죠. 이런 거 신기하다. 나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기억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그게 진짜 또 의식해야 기억하기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의식하고 이 곡을 들으신 거네. 아니 그냥 나왔는데 이 노래가 들리는 거야. 그 엄마가 우리 애가 병원에서 처음 나오자마자 이 노래가 나온다. 이렇게 된 거지. 어머니가 감수성이. 그니까. 네. 보통은 이제 조금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쓰실 텐데. 구성 씨 어머니가 그때 쇼스타코비치 음악 전 듣고 태교를 현대 음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교양 있으시네. 어머니가 논문 쓰고 계셔가지고. 근데 그 음악이 또 교양 있진 않거든요. 막 때려 부수고 막 이런 음악이라. 킹쾅 킹쾅 빰빰빰빰 빠바밤 빠바밤 이런 거라. 아니 근데 확실히 장훈이 형은 리스펙이야. 다른 의미로 대단하신 분이지. 아니 이게 아침 해가 뜬다라는 게 가장 이해가 확 되는 목소리? 스팍처럼 아침 해를 그냥 내가 우니까 해 뜨겠지. 아 그렇네. 오 그런 의미네. 의미 부여를 잘하네. 그니까 요 그렇네. 근데 이 노래 진짜 좋네요. 힘들 수가 없는 노래라. 되게 옛날 노래잖아요. 근데 되게 뭔가 동요스러운 면이 있달까? 뭐라 해야 될까? 동요 플러스 약간 군가 같은 느낌. 단순해서 그런가 노래 단순하기도 흐름 하고 자체가. 적이고 가사 자체가 되게 그 옛날 어투잖아요. 많이 들으니까 뭐 인생 노래일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특정 그거에 무조건 그냥 그날 뭐 우리 뭐 비 오는 날에는 비처럼 음악처럼 이런 것처럼 제가 나약해질 때 무조건 떠오르는 노래. 오. 근데 의미가 확실히 내가 뭐 있네. 지금 나약해져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멘탈이 무너진 상황에서 뭐 단어가 어렵고 나발하고 뭐 좋잖아. 내일은 해가 뜬다잖아. 개포차. 아 근데 되게 재밌네요 오늘. 아니 저는
약간 음악 접은 날 됐고 얘네가 뭘 하려고 이러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후딱 갔네요. 부산 욕하려고 사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갱단에 속해져 있던 시절 놀리. 아니 저 갱단에 간 적이 없다니까요. 아, 알겠어요. 아니 금목걸이 차고 있으면 족보기 그니까 자 보세요. 두께가 다르네. 그 남자의 비자금이라고 합시다. 경력인 거예요? 남자의 비자금. 이제 진짜 조폭들 막 두꺼운 거 끼고 다니고 아니 그레이드 같은 거. 나이테 같은 거예요. 급할 때 팔라고 하는 거지. 왜 저래 얘네 진짜. 그래서 뭐 어떻게 사실 그 자리 되게 앉기 어려운 자리인 거 아세요? 왜요? 그 자리가 생각보다 이제 기라성 같은 연주자들이 다 거쳐간 자리예요. 그거 뭐 돼? 내가 제일 잘 살 건데. 아 그쵸. 오 나온 소감이 어땠어요? 확실히 구독자의 시선에서 보는 거랑 내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토크를 해보는 게 다르긴 다르다. 그쵸 나오니까 재밌긴 하죠 그래도. 아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어. 그쵸. 되게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 진짜 멋있네. 이게 하나하나가 사실 뭐 유튜브 아니더라도 나는 너네가 그냥 여러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너네 스스로의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싫은 거 좋은 거 뭐 배울 점 이런 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죠. 이걸 함으로 통해서 계속 쌓이다 보면은 아 얘네는 언젠가는 엄청나게 커지겠다. 아 재밌었다 근데 진짜로. 게스트 입장에서도 나는 되게 이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약간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뭐 당장 뭣도 아닌데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를 해줘서 이런 자리를 가지고 너네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왔을 때 내가 뭐라도 돼야겠다. 지금보다 더. 왜냐면 지난번에도 앨범 들고 오겠다고 들은 적도 있고 다음번에 나올 때 항상 다음번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씩 나오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오겠다. 네. 최고겠지.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최고의 변화. 비싼 양주를 하나 사올게요 제가. 좋아요. 다 같이 깔 수 있게. 그 정도면 기분 좋게 받으시. 그때는 이분도 드시는 걸로 대신. 그래. 그때는 아마 안 끊지 않았을까. 뭐 내일 모레 오는 건 아니니까. 뭐 그 음료수도 하나 같이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이다 다시. 음료수까지. 오케이. 다음을 기약함. 건배 사시죠. 건배사? 다들 본인의 줏대대로 그냥 열심히 살자. 물 쉬고. 슬레이트.